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가 판매되나요? 한 1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티, 등판, 좌판, 팔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 개개인한테 맞게 맞추는 건가요? 네네네. 개인 맞춤화 의자를 만드시는 곳이 처음인가요? 상용화는 최초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선릉역 사거리에 의자를 깔아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자를 앉힌 다음에 인터뷰 요청을 좀 했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냥 소위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단위 회사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네. 자고 있어서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시원치 않아. 지금 아침 6시인데 원래 이렇게 일찍 준비하고 나가세요? 보통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부탁드려요. 혹시 소개는 나가서? 네네. 애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출근하시나요, 그러면? 네. 사이즈 오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진입니다. 사이즈 오브가 어떤 회사인가요? 키, 몸무게, 앉은 키, 성별 4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맞춤 의자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지금은 여기 어디 가는 건가요? 현장 사무실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장 근처에서 아예 숙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서 계시는 곳이 저희 공장입니다. 아. 들어왔던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희 공장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엄청 크네요. 좀 영세합니다. 지금 어떤 거 보세요? 저희의 실적들을 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ERP상에 잡히는 실적은 64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사이즈 오브라는 사업자로 사업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침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일하신 지가 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엄청 오래됐죠.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잘 맞으세요? 어떠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성과가 났을 때 상당히 짜릿하죠. 예측했던 거 집 맞았다? 라는 점에서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업무는 마무리됐고요. 이제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간단하게라고 하시긴 2시간 동안 일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 가기 전에 네. 요거 하나 궁금했던 게 네. 이렇게 적어두신 것들이 있네요. 비전 하우스를 좀 만들어서 붙여놨고요. 우리는 단순히 의자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자를 사용하면서 많은 일상의 변화가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의자 이전에 바른 자세, 그분들의 건강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2028년도까지 지금 연매출 675억 이렇게 적어두셨네요. 네네. 그럼 지금의 이제 한 10배 정도 되는 거네요. 저희가 굉장히 꾸고 있는 꿈의 크기가 크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생산 현장에 한번 둘러볼 예정이고요. 자재 입고서부터 출고되는 위치까지 쭉 돌아보면서 이상 유무를 한번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8시가 돼서 업무가 시작이 됐고요. 자재가 입고가 돼서 적재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필요 부품들을 원단을 가공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조립과 가공이 완료된 제품들이 이제 상품화가 돼서 적재가 되고요. 쿠팡이라든가 CJ의 풀필먼트로 나가는 제품들이 랩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가 판매되나요? 한 1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시그니처 모델의 맞춤 체어가 제작되는 곳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 안녕.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 코드가 부착이 돼요. 티, 등판, 좌판, 팔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 개개인한테 맞게 맞추는 건가요? 네네네. 키, 앉은 키, 몸무게, 성별을 입력하게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작업자분들이 조합을 해서 이렇게 상품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좀 아예 맞춤화 의자를 찾으시는 분들도 좀 많은가요? 초기에는 거의 없었죠. 개념 자체가 생소하니까. 근데 현재는 많은 의자 회사들이 사이즈라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할 정도로 널리 대중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맞춤으로 의자를 앉을 때랑 앉을 때랑 좀 차이가 있나요? 물론 저희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경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은 다른 제품에 비해 저희 후기는 되게 논문 수준으로 긴 편이에요. 저희가 막 요청을 드리지 않아도 되게 길게 작성해 주시고 경험을 되게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하신 지 그럼 7년 정도 되신 거라고 하시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강남역 사거리, 선릉역 사거리에 의자를 깔아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자를 앉힌 다음에 인터뷰 요청을 좀 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땄고 그분들에게 의자를 실제로 제공하기도 하고 되게 자세하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같은 제품이어도 누군가에겐 되게 좋은 의자고 누군가에겐 별로인 의자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 사이즈
사이즈라는 단어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나눠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173 체어라고 출시를 했어요. 제 키가 173인데 저에게 맞는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체형이 비슷하시면 잘 맞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처음 진행을 했었고요. 나는 172인데 나는 171인데 이렇게 약간씩 다른 분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모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169에서 175까지는 잘 맞더라고요. 이름을 바꿨죠. 6975라고. 또 나는 뭐 180 몇인데 나에게 맞는 것도 만들어 달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S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 세 가지 사이즈로 제공이 되다가 현재의 완전 맞춤 의자가 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사업하실 때부터 바로 잘 되셨나요? 그건 아니죠. 실제로 사업자를 몇 번 바꿨고요.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좀 궤도에 올라오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그래도 한 5년 정도가 흘렀을 때는 내일이 걱정되기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되게 좀 성공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목표를 이뤘다고 보면 될까요? 그냥 소위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단위 회사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의 선배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분들에게 배운 것을 실행을 하고 지금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멋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저도 발 맞춰서 같이 가면서 같은 경험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요. 그런 경험들을 채워 나갈 때 더 재밌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입니다. 여전히 여기도 제 자리는 없습니다. 대표님 자리는 왜 없으신 거예요? 제가 실무에서 비주얼 고주얼 계속 듣다 보면 저의 니즈에 맞춰져 있는 디테일들이 계속 섞여서 제 고정석은 없애습니다. 거기 그렇게 앉아있어요. 평소에는 다리도 꼬고 다 하면서 이게 마음에 드는 거의 똑같은데 여기 등판이 껴있거나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신제품 개발하는데 디자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조단위의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질문인데 기업 가치를 정할 때는 그 업계의 대장주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업계에는 이미 대장주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단위의 회사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실행 중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업계 내에서 약간 어려운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시를 들자면 IT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든가 하나 개발을 하면 미국에 있는 존이 쓰든 한국에 있는 김철수 씨가 쓰든 똑같은 소프트웨어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의자는 1000명 있으면 1000개를 만들어야 되고 10,000명 있으면 10,000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의 사업이 될 수가 없어서 하드캡이 강하게 작용을 하죠. 확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결정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개인 맞춤화 의자를 만드시는 곳이 처음인가요?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서부터 있었을 거예요. 상용화는 최초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잘 쓰시고 최상 생각한 것 중에서 하나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즈오브의 CMO를 맡고 있는 강태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횟수로 6년 됐네요. 대표님이랑 같이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친구랑 같이 일한다고 하면은 노는 것처럼 재밌을 것 같지만 또 일할 때는 둘 다 좀 진지한 편이어가지고. 두 분이 원래 친구셨어요? 네, 동네 친구여가지고.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조단위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뭐 해버려야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벌겠어. 그런 것보다는 브랜드를 좀 멋지게 키워보자. 이런 의미가 수치적으로 그런 매출까지 보인다라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건강 관리를 좀 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20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래오래 재밌게 해봅시다. 되게 중요한 점은 신체 사이즈에 맞추기 위한 노력인데요. 팔걸이 너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 넓이를 적용한 거고요. 헤드레스트 두께를 설정하거나 앉은 키를 적용할 수 있는 등판의 사이즈가 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5cm 단위의 조합이 들어가고요. 4만 개 정도 조합의 종류가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의자 조합이 한 4만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와, 실제로 의자 쓰고 나서 되게 편해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 엄청 많죠. 일반 의자에서는 얼마 이상 앉지 못하는데 꽤 오랜 시간 앉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의자가 절대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건강이 좀 회복됐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맞춤 플러스 윗 패드가 있고 아래 패드가 있는데 윗 패드도 360도가 돌아오고 아래 패드도 360도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책상이 엄청 가까이 붙어서 팔걸이를 지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 캐스터가 좀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모양이. 네. 카페트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집에서. 카페트 위에서는 아무리 잘 굴러가는 바퀴라도 좀 구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바퀴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잘 굴러갈 수 있는. 저도 앉아봐도 되나요? 그럼 제가 뒤로 한번. 엄청 잘 굴러가는데요? 뭐 의자만 판매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자세와 일이나 뭔가를 할 때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이거예요. 사이즈, 바른 자세, 신체 건강. 그냥 단순하게 의자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정리를 해서 컴퓨터를 할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혹은 뭐 사색을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깊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충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거의 나중에는 이제 의사분들 수준으로 이렇게 지식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들도 허리 건강이라든가 백년허리,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나 허리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안 쓰는 거면 그럼 좀 하기 해보고 다음 달 프로모션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 관련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점심시간인데 점심 안 드시고 계속 일하시네요? 네. 저는 보통 점심을 잘 안 먹습니다. 왜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 예전에 그냥 막 정신없이 일을 할 때는 배고픈지 모르겠으니 밥을 안 먹고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점심을 안 먹는 게 습관이 됐는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하는 곳인데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좋아요. 지금 먼저 몸무게를 재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뭔가요? 앉은키. 이렇게 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라면 기존의 자세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아픈 부위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상담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단 바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제작을 하나요? 네, 이 뒤에 있는 공간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앉아보시고 실제로 이게 맞는지를 체크하는 정도겠네요? 제작해서 오케이가 되면은 그 사이즈 그대로 제작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조립된 제 사이즈 한번 앉아볼까요? 네. 저는 사이즈 빨이 참 잘 맞는 사람이라서요. 그래요? 네. 키보드를 당겨서 쓸 수 있는 자세가 나오면서 어깨가 나가거나 거북목이 되거나 어깨가 접힌다거나 이런 현상이 전혀 없이. 진짜 편해 보이세요 지금. 그럼 체험관 오시는 손님들은 다 이렇게 해서 직접 이걸 앉아보시는 거겠네요? 예전에는 반신반의하고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오셔서는 나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보시면은 좌판이 X 스몰서부터 X 라지까지 되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되게 많은 신체 사이즈를 맞춰드리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사이즈로 구성이 되게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최소 146이고 최대 196까지 있습니다. 진짜요? 네, 나중에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광고 모델이 서정훈 님이 한번 오셔서 앉아주시면 기분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거는 맞춤류에 들어가는 메쉬 헤드레스트인데요.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장이 작아서 헤드레스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브라켓 길이를 짧게 만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거 개발하시는 거 좀 네. 돈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많이 들죠. 여기에는 금형이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미니 헤드레스트 브라켓을 제작할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몇 개를 만드는 1,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금형 한 개를 만드는 금형 한 개를 만드는데요? 네. 붕어빵 같은 거예요. 여기에 플라스틱 원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틀입니다. 요만한 게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만한 거는 좀 많이 들어가겠죠. 등판 사이즈 하나를 개발할 때 미니멈 7천에서 맥시멈 한 1억 2천. 저희가 등판 사이즈를 3개를 개발을 했어요. 2억에서 3억 가까이. 다른 의자 업체에서 만드는 거에 비해서 지금 좀 투자하시는 게 많은 편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자 하나를 여러 가지 사이즈로 나눈다는 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거래 대상이 다수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딱 한 사람을 위함이잖아요. 다른 의자 회사들은 회사에 납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게는 몇만 개 이렇게 납품을 해야 운영이 되는 구조로 형성이 돼서 저희가 투자하는 형태를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따라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되나요? 체험관에 오시는 분들이 한 1시간 정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사실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을 지낸다는 게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있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건 의자 사용 꿀팁인데 네.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꼭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의자가 이런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틸팅을 한 상태에서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고개를 앞으로 빼고 타이핑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제 의자에 앉아서 와.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음.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뻗은 상태에서 타이핑을 하고 마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거죠. 사업할 땐 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무조건 이것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소비자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 기업은 몰락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는 계속 발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를 하는데 소비자를 되게 잘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출시를 했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기술적으로 도태도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을 우리가 시켰다라고 하는 순간 몰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장님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저는 해결사 사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어려움은 있을 거고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되니까 저는 해결사 사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